원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성계 집안이 고향 땅 고려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로 고려가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 공민왕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아까 빼앗겼던 땅, 바로 그곳 찾아오겠다. 동북면 여기를 되찾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이 계획에 힘을 보탠 거예요.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끝내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성계 일가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자춘은요,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바로 이 동북면을 지키게 됩니다. 이 이자춘의 옆에는요, 장성한 아들 청년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가별초, 이성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입니다. 전투력, 병력, 충성도에 있어서 정말 당대 최강의 부대였죠. 이건 정말 이성계 부대의 등장을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요? 돌격하기 직전에 큰 이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팔,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네, 이 대라를 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적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성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 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이성계.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성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신진 사대부. 정답. 우와.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또 무찔러줬죠, 또 이성계가. 자, 이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이 신흥무신 이성계의 만남은요, 정말 앞으로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심지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자,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이때야말로 이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공민왕과 이 신진사대부의 앞날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74년 9월 그 개혁의 주체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자, 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하고 이 그 옆에는요, 권문세족의 실세 이인임과 최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왕 옆에서 이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임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이 빨간 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에는요, 무려 500척의 배를 500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이 왜구는요, 바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면서 약탈하고요, 마을에는 불을 계속 지르고 다닙니다. 조정에서는 바로 이 왜구를 막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국가적 영웅으로 발돋움한 전투. 자, 이 황산 전투는요, 고려 역사상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화살 50여 개를 쏴서 적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서해 해주 쪽 그 전투를 치를 때에 이성계가 17발 화살을 쏩니다.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적들의 왼쪽 눈을 맞추겠다. 정말 다 왼쪽 눈에 이성계 화살이 꽂혀 있다는 기록이 신궁이야, 있습니다. 신궁. 그러니까 적의 매복과 이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가지고 이 왜구의 방어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 모리 사냥을 하듯이 원하는 곳에 왜구를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 대장을 물리치면서 왜구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던 겁니다. 고려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왜구는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았다. 엄청나죠? 자, 이 정계의 그 화려한 인물들이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이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던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정도전입니다. 그 정도전은요, 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고려의 한계를 느꼈고, 이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이 함흥에 도착한 정도전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합지졸 이 고려 군대만 보다가 딱 이 가별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이 지휘력,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권하는데요.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려를 다시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 권문세족의 몸통을 딱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려 권력 권문세족의 1인자 이인임.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염흥방이 사고를 칩니다. 자, 이 염흥방의 노비가 조반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또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노비가. 자,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조반은요,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왕은요, 염흥방과 그 가족들을 참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요, 권문세족의 처와 자식, 악행을 일삼은 그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대략 1000여 명이 이릅니다.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는요, 염흥방뿐만 아니라 이이님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도 이님까지 죽이는 건 그거는 좀 선을 좀 넘는 거네. 결국 이 최영의 주장에 따라서 이이님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자, 이이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이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문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한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론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이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왕명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만근의 이 발걸음을 가고 또 가면서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 좀 내. 쳐라. 할 수 있어. 의외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발은 가지 않겠다. 와.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쉽게 무혈입상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네. 최영과 우왕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와.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고려 변방의 무사로 약 20년간 고려만을 위해 싸웠던 이성계. 고려의 충신이었던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성계와 함께 이 고려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이 정치 파트너가 된 이들은요, 제일 먼저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이 토지를 이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 떠났던 민심, 그 민심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의 이제 새나라의 건국과 이성계의 즉위를 알리면서 1393년 음력 2월 15일인데요.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 앞으로 500년을 이어갈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 이야. 와.